카메라 밖으로 튕겨나가면 알려주세요. 내가 튕겨나가는 건 상관없고 이거 저기 뭐지? 한사람 안 나가는 거. 자, 원소들의 주기성으로 들어갑니다. 자, 화학의 기초 파트에서 사실은 선생님 봤을 때는 중등과정부터 고등과정까지 다 녹여낸 거 맞죠? 그래서 분자의 과학적 어휘도 우리가 제대로 좀 설명을 했었고요. 자, 원소들의 주기성으로 들어가 보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여기서 구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소와 누굽니까 얘가 원자라는 용어예요. 중학교에서도 우리 많이 배웠었죠. 그런데 저걸 이제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친구들이 간혹 있습니다. 소자가 한자어로 무슨 소자예요, 얘들아? 성분 소자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성분이 누구냐를 묻는 질문은 누굴 묻는 거야, 얘들아? 원소를 묻는 거고요. 자, 원자의 자자가 무슨 자자예요, 얘들아? 아들 자자예요. 그래서 구성되어 있는 입자를 물어보는 게 누굽니까, 얘들아? 입자를 물어봤을 때 원자로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H2O라는 누가 있어요, 얘들아? 물분자가 있을 때 이 물분자를 무엇합니까, 얘들아? 이렇게 해서 나누면 누구와 누구로 나눠지게 돼요, 얘들아? 수소와 누구로 나누게 됩니까, 얘들아? 산소로 나눠지게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이때 수소와 산소는 더 이상 나눌 수 있나요, 얘들아? 수소와 산소는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습니다. 맞나요? 수소와 산소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한의 성분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특정 분자나 물질을 분해했을 때 나누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을 우리가 누구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야? 원소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원소는 무엇할 수 없는 얘들아, 더 이상 무엇할 수 없는, 분해할 수 없는, 더 이상 무엇할 수 없는 얘들아, 분해할 수 없는 물질의 무슨 성분을 말합니까, 얘들아? 기본, 누구를 말해요, 얘들아? 성분,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에 있는 뭔가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성격을 반영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어휘가 누가 됩니까? 원소가 돼요. 그런데 이 H2O라는 것은 산소 하나에 수소 두 개가 붙어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치? 그래서 이 친구의 경우 이 입자를 물어볼 경우 우리가 무슨 원자라고 얘기하죠, 얘들아? 산소 누구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원자.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무슨 원자, 얘들아? 수소 누구로 물어보니까 얘들아? 원자라 칭하게 되죠. 됐나요? 자, 그래서 H2O라는 물분자는 어떤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가라고 하면 무슨 원자, 얘들아? 산소 원자, 수소 원자로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라는 것은 얘들아? 원자라는 것도 더 이상 나눠지지 않아요. 얘네들을 요렇게 쪼개고 나면 수소 원자, 산소 원자 더 이상 쪼갤 수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없게 되죠. 자, 현대과학에서 고위 화학 파트로 들어가게 되면 원자도 무엇 합니까, 얘들아? 원자니까 전자로 쪼갤 수 있는 과학 기술까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그런데 통합과학에서 그걸 묻진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더 이상 무엇할 수 없는, 얘들아? 분해할 수 없는,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자, 물질을 구성하는 물질 구성 기본 누구요, 얘들아? 입자.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되는 거야, 얘들아? 기본 입자라고 얘기하면 원자로 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요렇게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원소와 원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먼저 살펴봤었어요. 그렇지?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원소들의 주기성에서 주기율표는 지난 시간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주기율표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암기는 일단 누굽니까, 얘들아? 15번이 누구예요? 그럼 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15번 누구예요? 양손자 15개짜리. 필기한 거 맞습니까? 자, 누굽니까, 얘들아? 뭐 이거 하고 있을 거야?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뭐가 생각나는 줄 알아? 우리 아들 구몬 수학에서 2 더하기 4는 뭐지? 막 6이 누구야? 막 이러고 있어. 자, 뭡니까, 얘들아? 15번이 인이에요. 7번이 질소, 8번이 산소. 이쯤은 돼야 여러분들이 요 단원에서 자유롭게 시험 문제를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선생님이 이제 주기율표에서 외우라고 했었고요. 이 주기율표 여러분들 잘 한번 보셔야 돼요. 나중에 내신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1주기 원소, 2주기 원소, 3주기 원소, 4주기 원소가 각각 몇 개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1주기의 원소 몇 개예요? 2개. 2주기에 몇 개예요? 8개. 3주기에 몇 개예요? 8개. 4주기부터 몇 개입니까? 18개로 구성돼요. 그래서 쭉 주기율표를 큰 패턴으로 모든 교과서에 실려 있기 때문에 원소가 몇 개가 들어있는지도 여러분들 주기율에 따라서 보셔야 돼요, 안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됩니다.
5주기, 6주기, 7주기는 물어봐 안 물어봐 얘들아? 안 물어봐.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외우라고 했던 20번 안에 있는 주기율표의 큰 패턴은 분석해 주셔야 돼요? 안 해주셔야 돼요? 해주셔야 됩니다. 주기율표에서 누가 금속이고 누가 비금속이지. 알겠죠?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결을 했었고요.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누굽니까 얘들아? 자, 두 번째 일종 원소들 누굽니까 얘들아? 알칼리 금속이다라는 내용으로 들어간 거야. 알칼리가 무슨 뜻이냐면 알칼리가 우리말로 무슨 성이란 말이에요 얘들아? 염기성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라는 뜻이에요 얘들아? 염기성. 그런데 여기서는 약간의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인간이 생활을 하면서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화학 물질 중 크게 맛을 가지고 세 가지로 물질의 성질을 나누게 됩니다. 아무 맛도 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무슨 성이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중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신맛이 날 경우 무슨 성이라고 얘기합니까? 산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쓴맛이 나면 무슨 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얘들아? 염기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중성은 무슨 맛이 안 난다 그랬지 얘들아? 아무 맛이 안 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물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무슨 성이 되는 거야? 중성이 되는 거야. 그런데 무엇합니까 얘들아? 산성의 경우에는요 안에서 무슨 이온이 나옵니까 얘들아? 수소 이온이 나누면서 무슨 맛이 나요 얘들아? 신맛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대다수의 과일들은 새콤한 맛이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시큼한 맛과 달달한 맛이 합쳐져서 새콤한 맛이 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슨 이온 때문이에요 얘들아? 수소 이온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염기성의 경우에는 무슨 이온입니까 얘들아? 수산화 이온이라는 걸 내놓게 되면 이 수용액이 무슨 성으로 가요 얘들아? 염기성의 성질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크게 세 가지 성질을 나누는데요. 알칼리 금속들은요 모두 다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나중에 어떤 특정 반응에서 무슨 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얘들아? 염기성을 유발해낼 수 있다. 그래서 그 금속들을 우리가 무슨 금속이라고 얘기한다 얘들아? 알칼리 금속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알칼리 금속에 누구로 들어갑니까 얘들아? 종류로 들어갑니다. 자, 알칼리 금속에서요 자, 누구는요 얘들아? 1쪽에 누가 제외돼? 수소가 제외돼. 그래서 수소를 무엇한? 제외한 몇 쪽 얘들아? 1쪽 금속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네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죠. 자, 얘네들을 차례로 살펴보면 3번 누가 있습니까? 리튬이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11번 나트륨이 있어요. 그 다음에 19번 누가 있어요? 칼륨이 있습니다. 3번 리튬의 경우에는 양성자 몇 개 얘들아? 3개. 전자도 몇 개 얘들아? 3개예요. 그러면 안쪽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하나. 나트륨, 양성자 11, 전자도 몇 개 얘들아? 11.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됐나요? 자, 칼륨, 양성자 19개, 전자도 몇 개 얘들아? 19개 이렇게 배치가 돼요. 마지막 껍질에 전자 몇 개?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마지막 껍질에 모두 다 전자가 몇 개 얘들아? 하나씩으로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원자과 전자 몇 개? 하나. 해서 무엇하게 되죠 얘들아? 저 전자 하나를 우리는 무엇하는 게? 버리는 게 마지막 모습이 깔끔한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무슨 과 전자 얘들아? 원자과 전자가 몇 개로? 한 개로. 모두 다 얘네들은 전자 하나를 버리고 플러스 1가 무슨 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강하다?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매우 무엇하다 얘들아? 강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양이온이 된다는 건 마지막 껍질의 전자를 뭐 한다는 얘기죠? 버리는 거죠. 저들 중 쟤네들 사이에서 우리가 비교를 할 때 뭐가 중요하냐? 쟤네들 중 누가 더 전자를 잘 버리겠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리튬, 나트륨, 칼륨 얘네 셋 중 누가 더 전자를 잘 버리냐면 전자는 누가 붙잡고 있는 거야 얘들아? 핵에 있는 양성자가 붙잡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런데 이 핵으로부터 어디에 있으면 얘들아? 멀리 있으면 전자는 떨어지기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얘들아? 쉬워져요. 쉬워져. 그래서 누구보다 얘들아? 리튬보다 누가요? 나트륨이. 나트륨보다 누가요? 칼륨이. 전자를 쉽게 버릴 수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합니까 얘들아? 이들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즉 무슨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번호가 뭐해질수록 커질수록 이온이 잘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무슨 이온이 잘 된다? 양이온이 잘 된다. 그치? 자, 이때 우리는 무슨 성이 크다 얘들아? 반응성이 뭐하다 얘들아? 크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시켜보면 리튬보다 나트륨이 나트륨보다 누가요 얘들아? 칼륨의 화학적 반응성이 더 빨라요 안 빨라요? 빨라요. 자 우리가 핸드폰 배터리에 누구 들어가요? 리튬 들어가요. 핸드폰 배터리의 주성분이 누굽니까 얘들아? 리튬이에요. 그런데요 왜 좀 더 반응성이 큰 칼륨을 쓰지 않아요 얘들아? 위험할 때를 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동차 타이어 보면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 안 파져 있어? 파져 있죠. 평상시에는 사실 홈이 안 파져 있는 게 더 유리해요. 그냥 이렇게 맨둥 이렇게 되어 있는 바퀴가 훨씬 더 유리해. 그런데 홈이 파져 있는 게 언제 덜 위험해지는 거야? 비 올 때 덜 위험해져. 그러니까 우리는 극한의 상황을 먼저 대비를 하는 거야. 그래서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반응성은 얘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물에 빠뜨렸을 경우 얘는 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써요? 리튬을 써요? 얘들아 리튬을 핸드폰의 배터리의 주성분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소를 제외한 일족 금속들 사이의 내용들을 비교해봤고요. 이들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알칼리 금속에 누구로 들어갑니까? 얘들아 특징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일단 금속이니만큼 특유의 광택이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있어요. 그 광택이 우리 무슨 색 광택이라고 얘기하냐? 은백색 광택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요. 사실 모든 금속은 은백색 광택이에요. 누구만 광택이? 금만 광택이 노란색이야. 그래서 예뻐 안 예뻐? 예쁘죠. 구리가 광택이 무슨 색이야 얘들아? 붉은색이야. 그래서 얘네 둘은 과거에도 부의 척도로 이용되는 금속 맞았어 틀렸어 얘들아? 맞았어. 흔치 않은 금속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그 금속들은 은백색 광택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전자가 외부 빛에 의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무엇을 방출해요 얘들아? 빛을 방출하게 돼서 은백색 광택을 나타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얘네들은요 굉장히 무엇해요 얘들아? 가벼운 금속에 해당합니다. 자, 우리 주기율표에 있는 금속들 중에서도 일족에 있는 애들이 사실 가장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가 그나마 적은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몸무게가 좀 가볍죠. 자, 가볍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표현하죠? 누가 작다, 그렇지. 밀도가 무엇하다? 작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이런 편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네들은 굉장히 뭐예요? 얘들아? 무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알칼리 금속을 가지고 실험을 할 때는요. 자, 아주 간단히 누구로 자를 수 있어요, 얘들아? 칼로 자를 수 있을 정도로 무릅니다. 자, 우리가요. 여기 철에다가 칼로 갖다 대면 흠집이 안 나요. 그치? 흠집이 나는 거 겉에 코팅이 있는 고무나 뭐 페인트에 흠집이 나는 거지. 자, 대다수의 금속이 단단한 특징 때문에 쓰는 건데요. 이들은 무엇하다, 얘들아? 무르다. 그래서 칼로 무엇한다 얘들아? 잘린다 안 잘린다 얘들아? 잘릴 정도로 무엇한다 얘들아? 무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본격적인 무슨 특징 얘들아? 화학적인 특징. 자 네 번째 누구와의 반응성 얘들아? 물과의 무슨 성 얘들아? 반응성. 자 이 물과의 반응성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 쟤네들이 물과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물에 있는 H2O를 분해해서 자 어떤 기체를 발생시키냐? 수소 기체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저 수소 기체는 얘들아 누구예요? 얘들아 폭발적인 성질을 많이 가져 적게 가져? 많이 가져. 그래서 쟤는 폭탄의 성분으로도 이용돼요. 그래서 수소 기체 같은 경우는 스스로 연소가 가능한 성질, 이 친구가 가지는 성질을 우리가 무슨 성이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가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연소가 가능한 성질 무슨 성 얘들아? 가연성. 알겠죠? 자 이런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요 그리고 나서 물속에서 반응해서 무슨 이온을 내놓습니까 얘들아? 수산화이온을 내놓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이 수산화이온이 이 친구의 무슨 성을 결정합니까 얘들아? 네 염기성이라는 특징을 결정을 해요. 그런데 이 알칼리 금속이 들어가 있던 물이요 수산화이온을 내줘도 여전히 물의 그 색깔의 변화나 외부의 변화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염기성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여기다가 색깔이 변하는 지시약을 집어넣거든요. 그 지시약의 이름이 누구죠 얘들아? 페놀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탈레인. 따라해볼까요? 무슨 탈레인? 페놀프탈레인. 무슨 탈레인? 페놀프탈레인. 이제 고1에서 페놀프탈레인은 상식 같은 누구야 얘들아? 지시약이야. 자 한 번만 더 무슨 탈레인 얘들아? 페놀프탈레인. 염기성의 물에다가 페놀프탈레인 물을 집어넣게 되면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을 집어넣게 되면 무슨 색으로 바뀌어요 얘들아? 붉은색으로 바뀌는데요. 진짜 이 색깔입니다. 진짜 이 색깔이에요. 핫핑크 색깔 이런 색깔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염기성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됐을까요? 알칼리 금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알칼리 금속에 리나칼이 있단 말이죠. 우리 몸에 나트륨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몸에 칼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트륨과 칼륨이 없으면요, 우리 몸은 사실 무엇합니까, 얘들아? 신경 전달에 약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사람의 몸에는 나트륨과 칼륨이 있죠. 그런데 이 나트륨과 칼륨, 우리가 어떻게 몸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트륨과 칼륨을 만들어낼 수는 없겠죠? 그럼 우리는 음식을 먹어서 내 몸에 집어넣는 게 누구야, 얘들아? 나트륨과 칼륨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얘들아? 있죠. 그치?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누가 있냐면, 이런 것들 식물도 우리랑 같아서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몸속에 나트륨이나 칼륨 같은 성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옛날 사람들이 무엇을 할 때, 빨래를 할 때 이 염기성이 누구에 주로 들어있어, 얘들아? 비누에 주로 들어있어. 그래서 비누로 무엇을 하면, 얘들아? 빨래를 하면 세탁이 잘 되잖아. 옛날 사람들이 빨래를 그냥 하냐? 그냥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물에 헹구지 않았습니다. 옛날 사람들도 무엇합니까, 얘들아? 세척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나름 머리를 썼는데요. 늘 아궁이에 불을 떼죠. 여기서 타고 남은 재가 있단 말이에요. 타고 남은 재는 왜 남은 거예요? 안 타서 남은 거예요. 탄 애들은 다 기체가 돼서 날아갔어, 안 날아갔어? 날아갔어. 안 타고 남은 재는 얘는 타지 않은 거야. 이 타지 않은 주성분이 누구예요, 얘들아? 금속이에요. 그 재는 사실은 금속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 재 안에 주로 있는 성분이 누구니까 아니라 알칼리 금속입니다. 그래서 이 재를 옛날 사람들이 어디에 집어넣었어요? 물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되게 똑똑한 거야. 물이 이렇게 해서 막 더러워지겠죠? 재가 들어갔으니까 이걸 잿물이라고 해. 이걸 이틀 정도 두면 재가 바닥에 가라앉죠. 그럼 투명한 물이 위에 떠올라. 이 물을 떠서 무엇하면, 얘들아? 빨래를 하면 이 성분 때문에 깨끗해지게 되는 거야. 옛날 사람들이 엄청 똑똑했던 거죠. 옛날에 이게 연구하고 문제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무엇합니까, 얘들아? 요거를 사고력 문제로 일반 고등학교에서 문제를 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잿물로 빨래를 하면 빨래가 깨끗해졌다.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인가, 얘들아? 알칼리 금속의 반응에 의한 무엇 때문이다, 얘들아? 염기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과의 반응성에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 누구와 반응도 잘해요, 얘들아? 산소하고도 반응을 잘해요. 그래서 산소와 무슨 성이라 반응성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친구들이요, 다른 금속들은 우리가 꺼내놓잖아요. 그러면 녹쓰는데 그래도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철이 녹쓰는데 1, 2년이 걸리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 금속들은요, 내 눈앞에서 3분에서 5분 사이에 녹이 납니다. 그래서 꺼내놓으면 굉장히 빠르게 금속 특유의 누가 사라져요, 얘들아? 광택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금속과의 반응성, 금속과 반응해서 누가 소멸된다, 얘들아? 광택이 무엇된다, 얘들아? 소멸된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심한 문제를 출제한다 그러면 소멸됐을 때 만들어지는 화합물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더 출제하고 싶어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얘네들의 반응성이 누구요, 얘들아? 나트륨 금속이 누구와 반응했다? 산소와 반응했다 라고 했을 때 O라고 써야 돼요? O2라고 쓰셔야 돼요, 얘들아? O2라고 쓰셔야 됩니다. 저기다 O라고 쓰시면 안 되고요. 얘는 금속이고 얘는 누가 되는 거야, 얘들아? 비금속.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무슨 결합? 이온 결합. 그치? 그래서 얘네들의 전하량을 반영해서 화학식을 써줘야 돼요. 됐나요? 자, 그런데 문제는 나트륨이 플러스 몇 가, 얘들아? 1가. 산소가 몇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양이온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나의 전하량이 상대방의 개수, 나의 전하량이 상대방의 개수이기 때문에 이 친구의 화학식은 Na2O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네요. 자, 문제는 산소 원자가 2개 들어갔는데 하나 나왔다라는 거예요. 산소 원자가 2개 들어갔는데 하나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산소 원자의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앞에 몇? 2. 여기는 작은 첨자는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이제. 됐습니까? 그래서 앞에 2가 뭐고요? 2는 4. 나트륨은 몇이래요, 얘들아? 4개가 들어간 거 맞나요? 그래서 앞에 숫자 몇을 써줘요, 얘들아? 4를 써주게 됩니다. 금속의 경우에는 4개가 모여도 5개가 모여도 6개가 모여도 그 금속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본 적 없죠? Na4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CA6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금속은요, 2개가 모이든 3개가 모이든 4개가 모이든 5개가 모이든 금속이에요. 그래서 개수가 너무 많아서 매번 이것을 카운팅할 수 없을 경우 우리는 무슨 기호만 씁니까, 얘들아? 원소 기호만 써요. 누구만 써요, 얘들아? 원소 기호만 써요. 그리고 그 앞에 들어간 개수를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완성하는 식을 우리가 무슨 식이라고 해요, 얘들아? 화학 반응식. 됐나요? 자, 학교에서 시험 문제. 자, 광택이 소멸된 나트륨의 화학식을 쓰시오. 이거 다 쓰면 돼요, 안 돼요? 그럼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화학 반응식을 쓴 겁니다. 화학식을 쓰시오. 그럼 누구만 쓰셔야 돼요?
Na2O만 써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 Na2O를 쓴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틀린 겁니다. 알겠죠? 화학식을 쓰시오라고 하면 이것만 써주셔야 돼요. Na2O만. 전체를 다 쓰는 건 화학 반응식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오면 화학 반응식인지 화학식인지 구별하는 게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누가 끝났으니까 얘들아 알칼리 금속에 대한 특징이 끝났어요. 자, 알칼리 금속 중에서 어쨌든 나트륨과 칼륨 반응성이 너무 커서요. 실제 젤을 쌀알 크기만큼 작게 조각을 물에다 집어넣잖아요. 얘네들은 심지어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어서 누가 발생합니까? 얘들아 불꽃이 틉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학교에서 실험을 했는데 지금은 위험도가 높고 좀 딴짓하는 학생들도 많다 보니까 이걸 학교에서 실험을 진행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얘네들부터는 불꽃이 날 정도가 되고요. 이들이 수소기체를 발생시키는 과정에서 리나 칼은 화학 반응하면서 물 표면에서 미친 듯이 금속들이 돌아다니다가 반응을 종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알칼리 금속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구로 들어갈 거예요, 얘들아? 할로젠으로 들어갈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무슨 원소 얘들아? 할로젠 원소. 무슨 원소? 할로젠 원소. 자, 할로젠 원소에서 할로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특유의 색깔, 특별한 색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할로젠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의 누구로 들어갑니까 얘들아? 종류로 들어가서 우리가 살펴보면 자, 할로젠 원소 얘네들의 종류는 몇 쪽이에요 얘들아? 17쪽의 모든 원소가 얘네들이죠. 잘 기억하네요. 그래서 우리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9번 누가 있어요 얘들아? 플루오린 맞죠? 그 다음에 17번 누가 있어요? 염소. 그 다음에 35번 누가 있어요? 브로민. 53번 누구예요 얘들아? 아이오딘. 그런데 이 번호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얘가 양성자 몇 개 얘들아? 9개. 전자도 몇 개 얘들아? 9개. 그래서 2칠의 전자 배치를 갖죠. 자, 얘가 양성자 몇 개 얘들아? 17개. 전자도 몇 개 얘들아? 17개. 자, 우리가요 20번 안에서 가르치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전자 배치를 굳이 그리지는 않아도 되는데 어쨌든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몇 개가 있다라는 거 얘들아? 7개가 배치되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무슨 과 전자 얘들아? 원자가 누구요 얘들아? 전자가 몇 개입니까 얘들아? 7개.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껍질에 전자 하나만 더 받으면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 1가 무슨 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강해요? 음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강합니다. 자, 그럼 얘네들은 언제 반응성이 커지냐? 이들 사이에서. 자, 얘네들은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를 뭐 해야 돼요 얘들아? 잘 잡아당길수록 반응성이 커져요. 그럼 누가 더 잘 잡아당기냐라는 거야. 핵에서 마지막 껍질이 뭐 해야 돼요? 가까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나가는 전자. 자, 얘 전자가 여기 지나가. 얘 전자가 여기 지나가. 마지막 껍질 근처에 지나간 전자를 잡아당기겠죠? 그 중에 핵에서 가까운 건 플로린 전자예요? 염소 전자예요? 얘들아? 플로린 전자가 핵에서 가깝죠. 그러니까 얘가 잡아당기기 더 쉬워요. 그래서 이 친구는 위로 올라갈수록, 즉 원자 번호가 모여질수록 작아질수록 무슨 성이 커져요? 얘들아? 반응성이 모여지니까 얘들아 커집니다. 즉 알칼리 금속에게 반응성이 크다라는 말과 할로젠 원소에서 반응성이 크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그럼 다른 말입니다. 알칼리 금속에게는 전자를 잘 버릴수록 할로젠 원소에서는 전자를 잘 모할수록 얘들아 얻을수록 반응성이 큰 거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됐나요?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저기 다 나오죠? 네, 나 아니 이거 다 들으면서 어떻게 풀게? 네? 아니 사진들이 그래요. 또 선생님 판단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자, 우리 아들을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글씨를 잘 써. 근데 딱 보이던데.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네. 한 친구가 질문하려고. 한 친구가 질문하려고 얘기해 보세요. 자, 화장실 갔다 와주세요. 갔다 와주세요. 잠깐 끊어볼까 그러면? 멈춰요, 끊어요? 끊어. 네. 자, 그럼 얘네들이 종류를 봤어요. FCl, BrI. 그치? 그러면 얘네들은 누구로 들어갑니까, 얘들아? 특징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얘네들은 당연히 이제 공유결합한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색깔과 상태에 대한 특징이에요. 자, 상태. 그 다음에 얘네들의 얘들아 색 요거에 대한 특징으로 가면 얘네들은 공유결합을 통해서 F2 누구요 얘들아? CL2. 그 다음에 누구요 얘들아?
Br2 무슨 2 얘들아? I2 그치? 자 얘네들은요 무슨 상태로 존재해요 얘들아? 기체, 액체 누가 됩니까 얘들아? 고체가 돼요. 무슨 에코 얘들아? 기기에코. 뭐라고 한다? 기기에코 맞죠? 자 그 다음에 F2가 무슨 항색 얘들아? 옅은 무슨 색이 됩니까 얘들아? 황색 그치? 자 얘가 무슨 색이야? 황로색 그 다음에 Br2가 무슨 색이에요 얘들아? 적갈색 I2가 무슨 색이에요 얘들아? 보라색 자 사실 I2는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물질의 상태 변화 단원에서 나왔었어요. 제가 고체가 누구로 되는 거예요 얘들아? 액체로 바로 바뀌는 무슨 성 물질입니까 얘들아? 승화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통합과학 교과서에는 없지만 그런 내용들을 얘에 대해서 출제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중등부에서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I2는 우리가 무슨 성 물질로 배웠었어요 얘들아? 고체가 바로 기체로 바뀌는 무슨 성 물질 얘들아? 승화성 물질로 배웠어 안 배웠어 얘들아? 배웠었어. 됐을까요? 자 이렇게 되고요. 우리요 F2 자 플로린 같은 경우는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요. 자 플로린은요 불소의 주성분이에요. 누구의 주성분이라고 얘들아? 불소의 주성분. 치약에 있는 불소의 주성분이고요. 자 염소는요 수영장 같은데 물에 누구로 이용돼요 얘들아? 물의 소독으로 이용이 됩니다. 자 Br이 누구냐면 얘들아 얘가요 엑스레이 찍을 때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엑스레이를 조금 더 잘 선명하게 나오게 해주는 약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얘를요 도울조자 그 다음에 빛에 대해서 그러한 반응을 빛을 도와주는 애들라서 얘를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조영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요즘에 학생 중에 조영제라는 애가 있었어. 처음 봤는데 걔가 졸다가 조영제 깜짝 놀라서 걔가 일어나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 같은 경우도 소독약인데요. 여러분들 넘어지면 상처 소독에 바르는 빨간 약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 상처 무슨 약이 됩니까 얘들아? 소독약이 된다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요즘은 조영제를 안 먹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엑스레이나 CT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아졌어 안 좋아졌어 얘들아? 좋아졌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잘 찍혀요. 그런데 이거를 먹이는 사람이 있어요. 몸무게 130kg가 넘으면 먹어야 됩니다. 알겠죠? 안 그러면 안 나와 엑스레이나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얘네들은요 화합물을 되게 많이 잘 만들어요. 누구랑 얘들아? 수소랑도 잘 만들고 일종 알칼리 금속하고도 화합물을 되게 잘 만들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무엇을 잘 형성한다 얘들아? 화합물을 되게 잘 형성한다고 했죠. 첫 번째 형성하는 화합물이 누구냐면요. 수소와 화합물을 잘 만들어. 누구와 화합물을 잘 만들어? 수소와 잘 만들어. 수소와 얘가 이루고 있는 화합물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할로젠화 누구라고 합니까 얘들아? 수소라고 얘기를 해요. 자 수소와 만든 화합물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얘들아? 할로젠화 수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할로젠과 만나면 단일 결합을 통해서 HF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얘들아? HCl 그 다음에 HBr 그 다음에 누가 됩니까 얘들아? H 누구요 얘들아? I 저런 식의 화합물들을 형성합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누구하고도 얘들아? 일쪽 누구요 얘들아? 알칼리 금속하고도 화합물을 잘 만들어 안 만들어 얘들아? 알칼리 금속하고도 화합물을 잘 만들게 됩니다. 자 알칼리 금속과 만들어진 화합물은요 무슨 결합에 해당합니까 얘들아? 이것은 이온 결합에 해당하는 거 맞아요? 이것은 이온 결합에 해당하는 거 맞죠? 그래서 만들어낸 화합물이 누가 있어요 얘들아? Na 뭐 F, NaCl 이런 것들 모두 다 무엇합니까 얘들아? 이온 결합에 해당한다는 거. LiF, LiCl 이런 것도 다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얘네들을 어디에다 녹이면 얘들아? 물에 녹이면 자 얘네들을 물에 녹이면 물과 무엇해서 얘들아 반응을 했을 때 되게 깊이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얘네들한테 가르칠 수는 없고 이 친구를 물에 녹일 거야. 누구를요 얘들아? 할로젠화 수소를 물에 녹여서 얘네들의 성질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알칼리 금속은 물에 녹여서 무슨 성이었죠 얘들아? 염기성이었죠. 그런데 이 친구는 물에 녹아서 무슨 성이 되느냐? 얘는 물에 녹아서 산성이 됩니다. HF를 물에 녹여볼게요. 무엇이 됩니까 얘들아? H 플러스 F 마이너스로 나눠줘요. 그 다음에 HCl을 물에 녹여볼게요. 누가 됩니까 얘들아? H 플러스 Cl 마이너스로 나눠지게 됩니다. 나머지 아이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누구 때문에 얘들아? 수소 이온 때문에 무슨 성을 나타낸다? 산성을 무엇하게 된다 얘들아? 나타내게 된다. 요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됐을까요? 그러면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가 서로 어떤 성질을 갖게 된다 얘들아? 반대의 성질을 갖게 된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네요.
예전에는요, 얘네들이 어디에 활용되는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 바뀐 그 과정에서는 어디에 되게 많이 활용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부담이 덜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누가 마무리됐어요? 얘들아, 할로젠 원소까지 끝났습니다. 끊어주세요.